I've taken the test that has come out positive, so I am working from home, I'm self-isolating. And those who come after us will say the Britons of this generation were as strong as any. My grandchild of 10 months got a fever of 105 this weekend. I'm the doctor, and I couldn't get there. I mean, so I'm trying to explain to my daughter how to listen to her lungs. 多発的な感染の拡大が起こってから緊急事態宣言を出してももう手遅れで緊急事態宣言の準備をすべしとの意見をいただきました。1ヶ月程度の期間を目安として 그러게 언제까지일까요? 오늘 뉴스탑 10은 이 사망자만 10,000명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상황 심각한 이 미국으로 가보기 전에요. 이곳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 코로나 증상이 악화돼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A disruption that has brought grief to some, financial difficulties to many, and enormous changes to the daily lives of us all. I hope in the years to come, everyone will be able to take pride in how they responded to this challenge. And those who come after us will say the Britons of this generation were as strong as any. 영국 여왕까지 저렇게 극복 의지를 다졌었는데요. 전병률 교수님, 이 소식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오후에 상태가 나빠져서 중환자실로 갔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의식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집중치료 병상에 들어갔다면 보리스 총리, 존슨 총리 좀 상황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현직 총리이기 때문에 27일 날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상태에서 증상이 호전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고열과 호흡기 증상이 악화가 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5일 밤에 이제 증상이 나빠지고 바로 중환자실로 이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의식은 있다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현직 총리라는 점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따라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례적으로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직 이 여왕께서 4번밖에는 특별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그 총리가 그 코로나19 감염이 되고 중환자실에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길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총리 상태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존슨 총리가 원래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중환자실로 갔다고 해서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저희가 가늠할 수는 없는 거래요, 현재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상태가 아무래도 좋지 않으니까 이 부총리격인 외무부 장관을 총리 직무대행으로 임명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존슨 총리가 얼마나 빨리 좀 회복을 할지 저희가 한번 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라고 말했었죠. 너무 낙관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소를 짓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Things are happening. Things are happening. We're starting to se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I think we all know that we have to reach a certain point. 이 부분 좀 짚어볼게요. 지금 존슨 총리에서 미국으로 좀 넘어왔는데 이현정 의원. 네. 글쎄요. 다소 미소 띈 트럼프 대통령, 이제 미국 상황이 좀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을 한 겁니까? 글쎄요. 지금 일단 조금 주춤해졌다고 해서 지금 과연 정점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정점으로 가려면 멀었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스크 쓰기를 권고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끝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스크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로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 지금 존슨 총리 보시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영국 같은 경우도 의료 체계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아마 악화된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 백악관에 있는 인사들 같은 경우는 다들 마스크를 끼고 나오지 있지 않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상황 자체가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저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니까 이상하게 지지율은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경제 문제도 여러 가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황이 악화되면 지금 벌써 10,000명이 넘었잖아요. 사망자가. 그렇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희망적 메시지를 이야기를 해서 자신의 지지도를 좀 유지하겠다. 올려보겠다. 이런 어떤 대선 관련된 그런 심산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과연 이 상황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점을 닿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망자 더 나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정치적 속내가 다분하다. 그런데 장혜치 평론가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그 금융시장, 증권가에는 먹히는 건지 모르겠어요. 3대 증시가 미국의 3대 증시가 무려 7%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도 좀 오른 상태였다고 하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증시가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면서 롤러코스터 같은 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증시가 오른 것을 가지고 시장이 이제 안심했다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미국의 환자, 확진자, 감염 추이를 보게 되면 지난 4일에 34,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5일에는 25,000명대로 줄어들었고 6일에도 33,300명, 5일보다 늘었지만 지난 4일이 정점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합니다. 뉴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63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가 지난 4일에 그 다음부터 5일과 6일은 500명 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뉴욕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점에 근접한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설령 정점을 지났다 하더라도 그 커브가 꺾이면서 더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백악관의 전문가들이나 질병관리본부의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쯤이 미국과 뉴욕의 최대 정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여전히 하고 있는 만큼 사태를 낙관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신중한 관점으로 미국의 상황 또 전 세계의 상황을 지켜볼 시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미국 내부의 논란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번지면서 선원들의 하선을 요구했던 이 핵항모의 함장을 미 정부가 해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신 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That if he didn't think that information was going to get out into the public in this information age that we live in, then he was A, too naive or too stupid. I thought it was terrible what he did. To write a letter? I mean, this isn't a class on literature. This is a captain of a massive ship that's nuclear powered. And he shouldn't be talking that way in a letter. 최 교수님. 예. 글쎄요. 이 핵항모, 이 코로나 확진은 우리가 뉴스탑10에서 자주 접했었는데 해군 장관 대행이 이 함장에 대해서 인신공격했다가 역풍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듈리 해군 장관 대행이 예. 이 문제를 사실 크레이지어 전 함장이죠. 전 함장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 배에 있는 핵 항공모함에 있는 그 병사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대체 이게 무슨 군사 기밀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군사 기밀의 문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인들이 만약에 계속 확진이 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한테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게 더 나쁜 짓 아닙니까? 함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의 생명도 보호할 수 없는 정도의 함장이라면 그 함장으로서의 저는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언론사에 보냈다. 물론 언론사에 보낸 건 아닙니다. 다른 데 보낸 건데 언론사에 유출이 돼서 언론사에 보도를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함장에 저는 비난을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당장 민주당에서는 그 상하원 군사위원들을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저 말을 하고 있는 해군 지금 장관 대행 이 사람 해임시켜라 라고 강력하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그 크레이지어 전 함장을 칭찬하고 도리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해군 장관 대행에 대해서 비난의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증 산소 치료까지 받고 있는 영국의 존슨 총리 얘기와 그리고 여전히 상황이 심각한 좋지 않은 미국 얘기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준비했습니다.